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언통크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은 일이 저에게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한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여자입니다. 저에겐 결혼까지 갈 뻔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저의 모든 걸 보듬어주고 항상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과거의 불우한 일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렸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전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기억도 안 나는 시절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했고요. 전 엄마의 껌딱지였어요. 엄마가 그냥 너무 좋고 작은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엄마와 함께 요리하는 것도 좋았고 책 읽는 것도 좋고 유난히 엄마를 좋아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이었어요. 주택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주인집 주택 밑에 있는 지하방에 새를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없어도 엄마가 너무 좋아서 아빠의 빈자리조차 못 느꼈던 저에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는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러 밖에 나갔었고 저는 집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숙제도 하고 엄마가 잘라두고 가신 사과도 먹으며 그렇게 엄마가 오길 기다렸는데 갑자기 밖에서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구들이 쓰러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에 전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예전에 엄마와 아빠가 같이 살았을 때 엄청 싸움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장롱이나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이불로 몸을 숨겼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이불을 들고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요. 먼지가 가득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전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숨었습니다. 벽과 가장 가까운 쪽으로 몸을 굴려서 이불로 절 가렸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저희 집 문을 쾅쾅 두들기는 겁니다. 엄마와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이었는데 개조했거든요. 그래서 문 자체가 가정용 문이 아니라 철문에다가 중간에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누가 발로 몇 번 차면 바로 망가지고 그런 허술한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로 차도 문이 안 열리니 갑자기 무언가로 철문에 있던 유리를 쨍그랑 깨고 거기로 손을 넣어서 문을 푼 건지 누군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 떨었어요.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온 그 남자는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이며 뭐며 할 것 없이 전부 엎어버렸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제발 엄마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엄마 늦게 와야 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몸이 덜덜 떨리는 걸 이를 꽉 물고 진정시켰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너무 떨어서 이 진동이 침대로 가서 그 도둑놈한테 걸리면 어떡하지? 하고요. 그 정도로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도둑놈이 방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한참을 조용히 있는 겁니다. 나가는 소리도 안 났고요. 그래서 전 도둑놈이 뭐 하고 있는 거지? 나가는 소리가 안 나는데? 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있던 이불을 내려서 밖을 본 순간 깍! 고함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도둑놈은 침대 밑에 얼굴을 대고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제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씩 웃으며 공주님 거기서 뭐해?
거기 숨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나와! 하면서 손을 뻗어 절 끌어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 도둑놈은 몸이 커서 침대 밑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손을 넣어서 제 옷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비명을 지르며 벽 쪽으로 몸을 최대한 붙여서 도둑놈이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도둑놈이 제 옷을 잡고 있는 힘껏 저를 밖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침대 프레임에 전 발이랑 손을 걸치고 안간힘으로 안 나오려고 뻗팅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집 창문이 깨져 있고 아수라장이 된 걸 본 엄마는 이게 뭐야? 라고 소리쳤고 그때 도둑놈과 엄마 눈이 마주친 거였어요. 엄마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순간 방 안에 있던 제가 생각났는지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 어딨어? 하며 도둑놈에게 달려왔어요. 전 엄마 안 돼, 엄마 도망가! 라고 소리쳤지만 엄마는 절 구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왔고 그 모습을 본 도둑놈은 주머니에 있던 범행 도구를 꺼내 엄마를 무참히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그 광경을 전부 봤고 숨죽여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해치운 도둑놈은 저까지 보내버리라고 했지만 저는 침대 밑에서 끝까지 저항하고 소리쳤어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본인이 잡힐까 두려웠던 도둑놈은 저에게 거친 욕을 내뱉고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싸늘하게 하늘나라로 가고 그 와중에도 전 도둑놈이 다시 올까봐 무서워 침대 밖에 나가지 못했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경찰이 왔습니다. 엄마를 수습하고 사람들이 저희 집 안에 들어온 걸 보고 나서야 전 침대 밑에서 숨죽여 울었어요. 제 목소리를 들은 경찰은 침대 밑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화들짝 놀란 경찰관들은 괜찮다고 나오라고 했지만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자 경찰관들과 집주인 할머니까지 오셔서 저를 안심시키고 나서야 전 밖에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밖에서 나와서 본 주택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1층에 있던 집주인 할아버지는 무참하게 도둑놈, 아니 강도에게 목숨을 뺏겼고 할머니는 밖에 나가서 장을 보고 있어서 기적적으로 그 현장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경찰관들과 수사관들 수십 명들이 집을 둘러싸고 노란 색깔 펜스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저는 눈물도 안 나고 멍하니 담요로 몸이 둘러싸인 채 병원에 갔고 몇 가지 간단한 검사와 함께 알 수 없는 한 시설로 가서 의사 선생님이 보호 아래 심리치료 비슷한 걸 받았어요. 그렇게 계속 집이 아닌 시설, 병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장례식이 진행되었고 어린 나이인 저는 입관부터 발인까지 모든 걸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돈이 없던 저희 집은 엄마를 선산에 묻을 여유조차 없어서 화장을 했고요. 너무나 어리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저는 그때 이후로 눈물을 잃었던 것 같아요. 지워지지 않는 상처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기 힘들었고 그냥 감정 없이 모든 세상이 회색으로 보이는 그런 몸이 건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살 수 있었거든요. 안 그러면 전 감정이 파도에 휩쓸려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엄마는 친지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누구 하나 엄마의 가족이 오지 않았어요. 엄마와 살 때는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엄마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가족과의 연을 끊고 살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생전 아주 짧게 다녔던 교회에서
엄마의 소식을 듣고 교회 사람들이 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안쪽 방에서 장례가 진행될 동안 제가 잠을 자고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주셨고, 밤새 향이 꺼지지 않게 그분들께서 번갈아서 향을 지켜주셨어요. 장례가 끝나고 수사가 진행되어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걸 준비한 범인은 본인이 손길이 닿을 만한 곳에 어떤 가루들을 뿌려놓고 갔다고 해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었던 주인 할머니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어요. 당장 시설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저의 사정을 알게 된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저와 함께 극복하려고 하셨나 봐요. 아무것도 안 바라고 그냥 고등학생 될 때까지만 할머니 옆에 살라고 하면서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집주인 할머니였지만 할머니는 그때부터 제 평생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도 외로운 사람이셨더라고요. 자식 2명이 있었는데 살아생전 피땀 흘려 번 재산을 다 처분하고 자식들에게 증여했는데 부모한테 받을 거 다 받았다고 생각한 자식들은 2명 전부 다 해외로 나가 살았대요. 이민한 거였지요. 그 이후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락 한 통 안 왔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전 그렇게 주인 할머니의 손길에서 자랐어요. 100번을 절해도 부족했지만요. 그렇게 그 사건 이후로 전 자기 전에 항상 침대 밑에서 귀신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표정으로 절 지켜보고 있던 범인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어요. 몽타주를 만들 때도 저의 선명한 기억이 큰 도움이 되었고요. 하여튼 그놈을 꼭 잡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그놈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전에 그놈의 얼굴이 떠올라 도저히 잘 수가 없었고, 엄마를 뺏어간 그놈의 얼굴을 그리고 부욱부욱 찢음으로써 화가 풀려 잠들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린 그림들이 수백 수천 장을 넘어 아마 수만 장은 됐었을 거예요. 그럴수록 전 범인의 얼굴을 선명히 기억해냈고 희미해져가는 그날의 장면을 붙잡을 수 있었고요. 범인에 대한 분노를 원동력 삼아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성공해서 주인 할머니한테 보답해야지 했거든요. 그렇게 전 제가 가고 싶었던 와이대 생명공학과에 수시로 당당히 입학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성인이 되고 전 집주인 할머니 집을 나와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과외로 번 돈으로 집주인 할머니를 다시 찾아가 선물을 드리며 눈물을 펑펑 흘리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눈물을 잃었던 저에게 그때 흘린 눈물은 일종의 저의 진심을 증명한 거였지요. 하여튼 전 그렇게 독립을 해서 대학교를 다녔고 장학금과 지원을 받아서 S대 대학원으로 들어가 공부를 했습니다. 석사 과정을 마치고 회사에 들어갔고 그때 무렵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평소에 사람을 깊게 사귀는 걸 별로 안 좋아한 저는 이번 연애도 짧게 만나다 말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남자와 사귀고 있던 당시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고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가끔씩 발작 증상이 일어났는데 그걸 그 남자 앞에서 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의 과거를 다 털어놓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고 많이 힘들었겠다고 하며 위로를 건네는 그 남자의 모습에 전 결혼을 결심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심적으로 힘드니까 기대고 싶었나 봐요. 사실 그때 힘든 이유가
엄마를 그렇게 만든 범인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매일 밤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라 미치겠는데 잡히질 않으니 얼마나 미칠 노릇인가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그 남자에게 기대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자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남자의 핸드폰을 보던 중 가족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 그걸 보자마자 순간 또 공황이 왔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겨우 추스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예비 신랑이자 남친에게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하고 그렇게 급하게 왔어요. 제가 화들짝 놀란 이유는 남친의 아버지, 예비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저를 평생 동안 괴롭혀왔던 그 범인의 얼굴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무척이나 긴 얼굴에 손가락 2개를 겹쳐놓은 것만큼 두꺼운 눈썹, 그리고 발랑 뒤집어 까진 입술까지 소름이 끼쳤고 남친에게 말했어요. 마음이 좀 힘들어서 그러니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요.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고요. 그냥 공황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얼버무렸고 회사도 휴가를 내고 나가지 않고 있던 중 저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던 사건들을 전단팀을 꾸려서 수사했는데 저희 엄마를 하늘로 보낸 그놈이 잡혔다고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장난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수차례 물었고 경찰은 맞다고 지금 기소 중지된 사건인데 검찰 측에서 확인하고 기소했다고요. 너무 놀랐죠. 아주 소량으로 발견된 DNA 때문에 범인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도 찾지 못했는데 수사관에서 증폭기술이란 걸 써서 범인을 찾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범인 찾았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물었죠. 너 왜 그래? 왜 말이 없어? 라고 하자마자 남친은 전화를 톡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자가 한 통이 오더라고요. 미안하다. 헤어지자. 라고요. 이유를 묻고 또 물었지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엄마를 그렇게 떠나보낸 범인의 정체는 남자친구의 아버지였다는 걸요. 원래 남자친구도 거의 20년간을 아버지를 안 보고 살았는데 몇 년 전부터 같이 살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먼저 연락 와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 나 좀 받아달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의 실체는 살인마였던 거였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한참을 울고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생각했기도 했지만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 차라리 잘됐다. 이 남자랑 결혼했으면 난 정말 엄마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게 된 거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라고요.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집주인 할머니께 달려갔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할머니에게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범인이 잡혔다고. 드디어 잡혔다고요. 할머니는 저희 이야기를 알아들으셨는지 눈물을 옆으로 주르륵 흘리며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전 할머니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이긴 거라고요. 그렇게 집주인 할머니와 저희 평생 한이었던 것이 풀려졌고 신기하게도 범인이 기소된 이후로 전 그놈의 얼굴을 더 이상 꿈속에서 보지 않게 되었어요. 범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항소를 포기한 뒤 지금은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더 씩씩하게 살려고요. 그래, 이게 정의야.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사실 범인이 잡혔다고 했을 때 좋기도 했지만 공허하고 서글픈 마음이 더 컸어요. 엄마가 사무치게 보고 싶었고요. 그래도 전 현실에 집중하려고요. 엄마처럼 날 대해준 집주인 할머니, 끝까지 책임지고 곁에서 지킬 거고요. 하여튼 이런 삶도 있네요. 이게 제 운명인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죠. 그렇겠죠. 이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